안녕하세요. 60 이후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따뜻한 밥 한 입에서 시작된 기억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겨울 저녁, 그 시절 우리 집 부엌에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연탄불 위에 구워주던 김 한 장, 참기름 간장 한 방울, 그리고 오빠의 밥상. 그리고 지금 그 기억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남겼는지를 말해보려 합니다. 이야기의 끝엔 우리가 다시 따뜻해질 수 있는 방법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겨울 저녁, 오빠의 밥상에서 시작된 온기를 기억합니다. 눈이 소복이 내리던 겨울 저녁, 저희 집에는 늘 아랫목이 따뜻했어요. 그땐 집집마다 연탄 아궁이에서 불을 지폈고 스댕 밥그릇은 낮 동안 따뜻한 아랫목에 묻어두는 게 보온의 기술이었어요. 저녁 식사 후 깜빡 설잠을 자다 깨면 퇴근한 큰오빠가 무릎 담요를 두른 채 앉은 뱅이 둥근 밥상에 앉아 식사를 하셨어요. 우린 셋이 빙 둘러앉아 군침을 삼켰고 오빠는 늘 살짝 구운 김 안에 하얀 밥을 한 숟가락 듬뿍 그리고 참기름과 참깨가 들어간 간장을 살짝 밥에 묻혀 우리 입에 하나씩 넣어주셨죠. 그게 얼마나 맛있었는지 지금도 그 고소한 냄새가 입안에 퍼지는 것 같아요. 저녁밥이 부족하지 않았는데도 오빠가 김에 싸서 주시던 그 한 입이 너무 특별하고 따뜻했어요.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오빠의 식사가 끝나면 어느 날은 멸치 굽던 냄새, 그리고 어느 날은 인절미 굽던 고소한 냄새가 방안을 가득 메웠어요. 그날은 석유골로 위에 멸치가 올라갔어요. 엄마가 머리와 똥을 뺀 멸치를 종이 위에 펼쳐두면 오빠는 작은 집게로 하나하나 골로 위에 굽습니다. 지글지글 익으며 퍼지던 멸치 냄새. 그건 김치가 없어도 밥 한 공기를 뚝딱 해치우게 하던 겨울밤의 풍경이었어요. 그땐 연탄불은 바닥만 그것도 몇 군데만 뜨겁게 달구었고 방도 추워서일까요? 우리는 모두 가까이 붙어 있었죠. 그 시절 우리 집은 우풍이 심해서 바닥은 펄펄 끓을 만큼 뜨거웠지만 콧등은 늘 차가웠거든요. 그래서 방 안에는 늘 석유골로가 놓여 있었죠. 그 골로는 단순한 난방기구가 아니었어요. 주전자 물을 끓이기도 했고 인절미를 구웠고 돼지고기가 들어간 김치찌개를 데우고 김을 굽기도 했죠. 멸치도 거기서 지글지글 익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추억이 있습니다. 골로를 켜려면 석유를 직접 사와야 했는데 큰 병을 들고 집에서 멀지 않은 석유 가게로 갔던 기억이 나요. 가게에 가면 커다란 철통에서 손으로 펌프를 눌러야 석유가 병으로 이동됐어요. 펌프의 이름은 모르지만 그 둥글고 낡은 손잡이를 꾹꾹 누를 때마다 석유 특유의 냄새가 확 퍼졌던 게 지금도 생생합니다. 오빠의 김 한 장, 멸치 한 줌, 그리고 둥근 밥상 위에 모인 우리 형제들. 그 안에는 오늘날 어떤 보양식보다 따뜻하고 든든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 시절 밥 한 입이 남긴 건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와서 돌아보면 그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어요. 챙김이었고 돌봄이었고 기다림이었어요. 누군가를 위해 밥을 싸주는 마음, 그것이 가족이었고 일상이었죠. 지금은 큰오빠도 70이 넘으셨어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오빠가 싸주던 김밥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엔 장난스럽게 말했죠. 오빠, 저 김밥 싸주세요. 사실은 장난이 아니라 진심이었어요. 그 오빠 손에서 만들어지던 김 한 장, 흰밥, 그리고 참기름 냄새가 배어있던 간장. 그 한 입이 지금도 가끔 마음 깊은 곳에서 당겨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60 이후에 우리는 종종 돌봄을 받아야 하는 존재로만 이야기되지만 사실 우리는 여전히 누군가를 챙기고 따뜻한 밥 한 입을 건넬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따뜻함은 오히려 나에게 더 큰 에너지로 돌아오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제는 내가 누군가에게 김 한 장을 싸줄 차례입니다. 옆 사람에게 따뜻함을 건네는 삶이 내 건강도 지킨다는 걸 알았어요. 60 이후인 우리가 항상 걱정하는 치매라는 거. 치매는 단지 나이가 들어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무관심, 단절, 무의미한 하루들이 반복될 때 뇌가 점점 활기를 잃게 되죠. 치매의 초기 증상은 단순한 깜빡임을 넘어서 일상 동작이 낯설게 느껴지거나 익숙한 길을 잃는 등의 변화로 나타날 수 있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말할 기회와 무언가를 할 동기가 사라질수록 뇌도 서서히 위축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챙기는 일이 단순한 봉사를 넘어 내 뇌를 자극하는 삶의 리듬이 되는 거예요. 지역 병원이나 보건소에서는 정기적인 치매 검사도 무료 또는 저비용으로 진행하고 있으니 스스로를 아끼는 의미에서 한 번쯤 받아보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의학적으로도 이런 돌봄 행위는 우리 몸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정기적인 대화, 관계의 유지는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고 소소한 돌봄 실천은 나의 자존감과 우울감 감소에 실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밥 한 입 챙겨주기는 심리적 안정과 소속감, 삶의 리듬 회복으로 이어져요. 60 이후에도 누군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건 내가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증거니까요. 나와 여러분을 위해 작지만 따뜻한 실천 방법 5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작은 실천으로 그 따뜻함을 건넬 수 있을까요? 첫째로 반찬 나눔 활동으로 동네 복지관, 주민센터에서 참여 가능합니다. 우리들의 손맛을 전하는 따뜻한 사랑의 연결이 될 거예요. 둘째, 재능 기부형 봉사로 김치, 국 끓이기, 바느질 등 내가 할 수 있는 기술을 이웃과 나누기입니다. 셋째로 아이들을 위한 책 읽어주기도 있고 지역 아동센터에서 이야기 선생님이 되어보세요. 넷째, 전화 친구 활동으로 말벗이 필요한 독거 어르신에게 따뜻한 안부 전화 한 통이 외로운 우리들에겐 큰 사랑이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집 앞과 골목, 현관, 공원을 정리하며 이웃분들과 매일 짧은 인사 나누기 활동도 좋습니다. 이런 작은 행동들이 어쩌면 누군가의 하루를 살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흰밥과 참기름 간장이 들어간 김 한 장이 전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잠깐 생각해보면요. 60 이후의 건강한 삶은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김 한 장, 밥 한 숟갈, 그리고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그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그 시절 오빠가 내게 줬던 따뜻함처럼 이젠 나도 누군가의 입안에 따뜻한 사랑 하나를 넣어줄 수 있습니다. 그게 결국은 나의 건강이고 나의 삶을 다시 살아 숨쉬게 만드는 힘이 될 거예요. 오늘도 당신만의 김 한 장 준비해 보시겠어요? 그리고 혹시 요즘 깜빡깜빡하는 일이 잦아졌다면 그건 단순한 건망증일 수도 있지만 치매의 초기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정기적인 치매 검사, 누군가와 말 나누는 일, 그리고 따뜻한 돌봄의 실천. 그 모든 것이 우리의 뇌를 지키는 작은 습관입니다. 건강한 기억을 오래도록 간직하기 위해 오늘 한번 스스로를 위한 작은 점검도 함께 해보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편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